안녕하세요. 상도동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가슴속에 돌같이 응어리가 진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딸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참 말 잘 듣는 아이였어요. 엄마가 하라는 건 웬만하면 군말 없이 했죠. 공부하라고 하면 책상에 앉았고 학원 가라고 하면 싫은 티 낸 적도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주변에서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아유, 수진이는 참 반듯하게 컸네. 어쩜 저렇게 예의가 발라요. 공부도 잘하고 엄마 속 안 썩이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어깨가 으쓱했죠. 사실 제 인생에 자랑할 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남편은 늘 회사 일에 바빴습니다. 주말에도 피곤하다며 누워있기 일쑤였고, 저희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본 기억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집안 분위기도 늘 조용했고, 저는 그런 집에서 혼자 딸아이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유일한 낙이었죠. 고등학교 때도 성적이 늘 상위권이었어요. 엄청난 천재 같은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항상 꾸준히 하는 애였습니다. 새벽까지 울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어도 묵묵하게 자기 할 일 하는 애였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수도권에 있는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학에 붙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어디 대학 갔다고? 아이고, 엄마 닮아서 똑똑하네. 그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남편도 그날은 드물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딸 고생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수진이가 괜히 울컥해서 고개 숙이고 밥 먹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땐 정말 믿었어요. 우리 딸 인생은 잘 풀릴 거라고요. 대학교 졸업할 쯤이었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제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나 공무원 7급 준비해볼까 해. 저는 솔직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안정적인 직업이면 최고라고들 하잖아요. 정년 보장되고, 복지도 좋고, 여자로서 다니기에도 괜찮고요. 무엇보다 저는 수진이라면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수진이는 머리가 좋잖아. 너는 끈기도 있어서 분명 붙어.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수진이도 웃더라고요. 나 정말 열심히 해볼게. 그날 이후 수진이는 바로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학원 수업을 듣고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런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 1년은 온 가족이 기대감에 차 있었죠. 시험 끝나고 오면 제가 물었어요. 어땠어? 괜찮았어? 그러면 수진이는 피곤한 얼굴로도 꼭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엔 진짜 가능성 있는 것 같아. 실제로 첫 시험 점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합격선에서 몇 점 차이 안 났어요. 그날 저는 오히려 희망이 더 커졌어요. 아, 진짜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남편도 회사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죠. 우리 딸 7급 준비하는데 거의 다 왔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희망을 한번 보여주니까 사람이 더 놓지를 못해요. 다음 해에도 수진이는 열심히 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학원 다니고 독서실 다니고 밥 먹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공부했어요. 저는 그런 딸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죠. 밤늦게 들어온 수진이 가방에서 형광펜이랑 너덜너덜해진 요약 노트가 보이면 괜히 마음이 찡했습니다. 우리 딸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결과는 늘 비슷했어요. 늘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아쉽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3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주변 사람들 만나기가 조금 불편해졌어요. 수진이는 이제 시험 끝났지? 올해는 붙었어? 그 질문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수진이는 원래 좀 늦게 터지는 애예요. 천천히 가도 결국 잘 될 거예요. 사실 그 말은 남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불안했거든요. 정말 괜찮은 건지, 이 길이 맞는 건지. 그런데도 저는 차마 딸 앞에서 그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수진이는 여전히 누구보다 성실했으니까요. 비 오는 날에도 학원 갔고, 감기 걸려서 열이 나도 진통제 먹으면서 인강 들으며 공부했어요. 그런 애한테 어떻게 그만해라는 말을 하나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시험 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녀왔어 하고 들어오던 애가 그날은 현관문만 조용히 닫고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괜히 눈치가 보여서 한참 있다가 방문 앞에 귤이랑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놨어요. 잠시 뒤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른 척 했어요. 괜히 눈 마주치면 서로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밤늦게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수진이 방 문틈 사이로 불빛이 보였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멍하니 문제집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수진이 많이 지쳤구나. 그런데도 저는 끝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되뇌었어요. 괜찮아. 우리 수진이는 원래 늦게 피는 애야.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시험 합격자 발표 날만 되면 집안 공기부터 달라집니다. 말은 안 해도 다들 예민해지죠. 그날 아침도 그랬어요. 저는 새벽부터 괜히 잠이 깨서 부엌에 나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드라마 틀어놓고 설거지라도 하는데 그날은 TV 소리조차 시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 일찍 학원으로 나갔어요. 오늘 발표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니까 운동화를 신던 수진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 그 짧은 대답 하나에도 긴장이 느껴졌어요. 저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진짜 될 것 같더라. 지난번보다 느낌이 좋아. 수진이는 억지로 웃는 얼굴을 했어요. 이번엔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말끝이 힘이 없었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괜히 인터넷 카페 들어가 보고 이런저런 글도 찾아보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제발 이번엔 좀 붙자. 이번엔 진짜 우리 애 웃게 해주자. 사실 수진이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남들 다 쉬는 명절에도 독서실 갔고 친구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안 나갔어요. 한 번은 새벽 2시 넘어서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말했죠. 이 시간까지 뭐 했어? 밥은 먹었고? 그러자 수진이가 눈 비비면서 웃더라고요. 오늘 모의고사 해설 듣느라고 좀 늦었어. 조금만 더 하면 진짜 될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믿게 됐습니다. 우리 딸은 성실하니까 이렇게 노력하는데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쯤이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평소 같으면 엄마 다녀왔어 하면서 들어오는 애가 그날은 아무 말도 없이 신발만 벗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방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차마 따라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한참 뒤에 방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갔다가 돌아오고 그렇게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도저히 붙었어? 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수진이는 방에서 안 나왔습니다. 저는 괜히 냉장고만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그러다가 곰탕을 데웠습니다. 수진이가 어릴 때부터 속이 안 좋거나 힘들면 곰탕은 조금이라도 먹었거든요. 뚝배기에 따뜻하게 데우고 깍두기랑 장조림 조금 담아서 작은 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문 앞에 조용히 내려놨어요. 수진아, 밥은 먹어야지. 엄마는 잠깐 마트 좀 다녀올게. 사실 살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집에 있으면 애가 문도 못 열 것 같아서 일부러 밖으로 나간 거예요. 1시간쯤 지나 집에 돌아왔는데 빈 그릇이 문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국물까지 거의 다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도 밥은 먹었네. 그날 이후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저는 점점 방문 앞에 밥상을 두게 됐고, 수진이는 제가 안 보일 때 조용히 가져가 먹고 다시 내놓곤 했어요. 처음엔 며칠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시험 떨어지고 마음 추스리는 시간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그런 날이 점점 늘어났어요. 예전엔 그래도 학원 다녀오면 거실에 잠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오늘 문제 좀 어려웠어. 옆자리 사람이 계속 다리 떨어서 집중이 안 됐어. 그런 사소한 이야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조차 줄어들었어요. 학원 갔다 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괜히 방문 밖에서 인기척만 듣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수진이 방을 청소하다가 가방 안을 본 적이 있었어요. 구겨진 모의고사 시험지가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 빨간 펜으로 점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합격선보다 딱 3점 부족했어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희망이 생기면서도 조금 무서워졌어요. 이 정도면 진짜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더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따뜻한 우유를 두고 돌아서려는데 안에서 갑자기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참 조용하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미안해. 그 한마디에 가슴이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뭐가 미안해.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그런데 방문 너머에서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진짜 노력했는데. 엄마, 나 진짜 열심히 했어.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위로를 해줘야 하는데,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데, 정작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저도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딸이 너무 긴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도 저는 끝내 말하지 못했어요. 그만하자라는 말을요. 어쩌면 저 역시 아직도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머리가 좋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진짜 될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몇 년만 고생하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합격만 하면 다 웃으면서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새 수준이가 30살이 되어 있더라고요. 생일날 미역국 끓여주면서도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케이크 들고 사진 찍고 그랬을 나이인데 우리 딸은 여전히 작은 방 안에 갇혀 앉아 있었거든요. 엄마, 미안.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게. 수진이는 생일에도 화장도 안 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 했어요. 뭐 어때? 가족끼리 먹으면 되지. 시험 끝나고 나중에 좋은 데 가자. 그 말을 하면서도 속이 먹먹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수진이는 학원을 끊고 집에서 인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러라고 했어요.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아끼고 집에서 더 편하게 공부하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생활이 이상해졌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없이 방 안에만 있었어요. 새벽까지 컴퓨터 화면 불빛이 켜져 있고, 낮에는 커튼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방 안 공기 자체가 무겁게 느껴졌죠. 제가 방문 열고 환기 좀 시키라고 하면 수진이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강의 듣고 있으니까 이따가 할게. 그 잠깐이 몇 시간이 이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괜히 문 열었다가 집중 흐트러질까봐 발소리도 줄이고 TV 소리도 줄이게 됐습니다. 집 전체가 수진이 시험에 맞춰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밥도 여전히 방 안에서 먹었습니다. 처음엔 식탁에서 같이 먹자고 했죠. 수진아, 엄마랑 얼굴 보면서 밥 먹자. 잠깐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드니? 그러면 수진이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금 흐름 끊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엄마, 그냥 문 앞에 놔주면 안 돼? 저는 결국 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정말 공부를 하는 건지,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엔 눈빛이라도 살아 있었어요. 이번엔 어디가 부족했는지,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말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하루 종일 말이 없습니다. 컴퓨터에서 강의 소리는 나오는데 정작 수진이는 멍하니 창밖만 보는 날도 있었어요. 한 번은 몰래 방문 틈 사이로 봤는데 책은 펴져 있는데 한참 동안 페이지를 넘기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애가 지금 버티고만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저는 차마 말을 못했어요. 수진이도 자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반찬 담아서 방 앞에 놓는데 안에서 갑자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에 친구랑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반가운 마음에 가만히 있었는데 잠시 뒤 수진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난 아직 준비 중이야. 너 애기 돌잔치 해?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그 뒤로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수진이가 친구들 만나는 걸 피하는 이유를요. 친구들은 하나둘 회사 들어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아가는데 자기만 멈춰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같은 나이인데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기분이었겠죠.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더 방 밖으로 안 나왔습니다. 남편은 점점 그런 모습을 답답해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그래도 조금만 더 해봐라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한숨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괜히 수진이 방문만 한번 쳐다보곤 했어요. 어느 날은 저녁 먹다가 갑자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래도 괜찮은 거야? 저는 순간 숟가락을 멈췄어요. 뭐가? 남편이 답답하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애가 벌써 30이 넘었어. 공무원이 다냐?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제가 혼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수도 있잖아. 지금까지 한 게 아까운데.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 몇 년째 하고 있어? 이제 현실을 봐야지. 저는 순간 욱해서 말했어요. 당신은 애 마음 알아? 수진이가 얼마나 힘든데. 남편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힘든 거 알지. 근데 작아도 괜찮으니까 회사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나이 더 들면 취업 더 힘들어져.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점점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걸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버틴 시간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요. 남편은 답답한 듯 물컵만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얘 인생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은 해봤어?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자꾸 괜찮다고 해서 수진이를 못 놓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부모 아니면 누가 저 아이를 믿어주겠어요. 누가 끝까지 기다려주겠습니까? 세상은 결과로만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우리 수진이가 게으르게 산 게 아니라는 걸요. 청춘 전부를 책상 앞에 앉아서 버텨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아무 말 못하고 방문 앞에 과일을 깎아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딸이 내일은 다시 조금 힘을 낼 수 있을까 봐요. 평범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늘 그렇듯 수진이 방 앞에 밥상을 놓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멸치볶음 조금. 수진이가 오래 앉아 있으니까 짠 건 몸에 안 좋을까봐 나름 신경 써서 만들었죠. 그런데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순간 놀라서 돌아봤어요. 요즘은 필요한 말도 문자로 보내던 애였거든요.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수진이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 그냥 취직할까?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사실 몇 년 동안 남편이 수도 없이 했던 말이었어요. 이젠 취업해야 한다. 사회생활 해야 한다. 그런데 막상 그 말을 수진이 입으로 들으니까 이상하게 기쁜 마음보단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아, 우리 애가 정말 많이 지쳤구나.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해? 수진이는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얼굴로 말했어요. 이제 좀 무서워. 시험도 무섭고 시간 가는 것도 무서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살이 넘고 나서부터 수진이는 종종 그런 말을 했어요. 친구들 SNS도 잘 안 보고 연락도 피하고 세상 전체를 조금씩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변해갔죠. 저는 괜히 밝게 말했습니다. 아직 늦은 거 아니야. 요즘 30 넘어서 붙는 사람도 많다잖아. 그런데 수진이가 조용히 고개를 흔들더군요. 엄마, 나 이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는 정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 카페, 작은 사무보조 같은 자리였어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현실적으로는 잘 된 일인데 자꾸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좋은 대학까지 나온 아이였거든요. 제 자랑이었고 제 희망이었던 딸이었어요. 그런 수진이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는데 현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애가 여기까지 밀려난 건가? 어느 날은 수진이가 면접 보고 돌아왔습니다. 하얀색 셔츠에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나갔는데 오랜만에 화장한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어땠어? 수진이는 신발 벗으면서 작게 웃었어요. 그냥 평범했어. 사장님이 연락 준다고 했어. 그 말을 들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수진이가 씻으러 들어간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계속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 수진이는 그동안 너무 오래 버텼습니다. 거의 인생 전부를 시험에 걸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그 시간이 전부 실패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씻고 나오는 수진이가 절 바라봤어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공부 조금만 더 해보면 안 될까? 순간 수진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말을 덧붙였어요. 아니, 엄마 말은 지금까지 한 게 너무 아깝잖아. 수진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데 제 스스로가 좀 못나 보이더라고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라도 세상 밖으로 나가겠다는 용기를 내줘서 다행이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또 흔들렸습니다. 혹시 조금만 더 하면 붙지 않을까? 이번이 마지막 고비 아닐까? 하늘도 우리 애 불쌍해서 한 번쯤은 도와주지 않을까? 저는 아직 희망을 못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당신 또 그랬어? 저는 괜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뭘 또 그래?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러자 남편이 답답하다는 얼굴로 절 보더라고요. 애가 겨우 용기 낸 건데 그걸 왜 또 붙잡아?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붙잡아. 그 단어가 머릿속에 오래 남더라고요. 정말 제가 수진이를 붙잡고 있는 걸까요?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포기를 못하는 건지
솔직히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수진이도 완전히 마음을 못 정한 것 같았어요. 편의점 면접 보고 들어온 날, 밤에도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취업 사이트를 보는가 싶다가도 다시 문제집 펼쳐보고 한참 멍하니 있다가 강의 재생 버튼 누르고 그 모습이 참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수진이도 알바를 시작하는 것보다 차라리 익숙한 시험 준비가 덜 무서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시험은 힘들어도 익숙한 세상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결국 수진이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커피 타 마시고 조용히 책상에 앉아 강의 듣고 방문 앞에 둔 밥상을 가져가는 생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다시 시험 준비 모드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런 딸 뒷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그 아이를 원래 자리로 밀어넣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두 가지 마음에서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저만큼은 내 딸을 믿고 응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좀 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지? 수진이가 35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예전 사진 속 수진이는 정말 예뻤어요. 대학생 때만 해도 얼굴에 생기가 있었고 웃으면 주변까지 환해지는 아이였죠. 옷 입는 것도 좋아했고 친구들이랑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수진이는 거울도 잘 안 봅니다. 살도 많이 쪘어요. 오래 앉아만 있으니까 몸도 무거워지고 얼굴도 점점 부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래도 희망 같은 게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 얼굴을 제대로 못 보더라고요. 밤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휴대폰만 붙잡고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쇼츠 영상 넘기는 소리만 새벽까지 들렸어요. 제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무 늦게 자지 마. 몸 상해. 그러면 안에서 늘 같은 대답만 들렸습니다. 곧 잘게. 그 곳은 보통 새벽 3시, 4시였죠. 낮에는 커튼 친 방 안에서 겨우 일어나 컵라면 먹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아있고 그런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가끔은 정말 공부를 하는 건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방 청소 좀 해주려고 몰래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편의점으로 간식을 사러 잠깐 나간 상태였어요. 방 안 공기가 참 답답했습니다. 몇 년째 쌓인 문제집이 바닥에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오래된 수험서들은 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형광펜 자국이 덕지덕지 남아 있었고, 구겨진 모의고사 종이들도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책을 정리하다가 한참 손을 멈췄어요. 책상 한쪽 구석에 볼펜으로 적힌 글씨가 보였거든요. 나는 실패작일까?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우리 딸이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무너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수진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수진이가 놀라서 말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도 못하고 한참 울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엄마도 무서워. 너처럼 엄마도 무섭다. 수진이는 가만히 절 쳐다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포기하게 될까봐 그런 생각하는 내가 너무 무서워. 그 말을 하는 순간 수진이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더라고요. 슬픈 사람처럼요. 엄마도 힘들지?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더 눈물이 났습니다. 왜 맨날 미안한 건 우리 딸일까요? 사실 가장 미안해야 하는 건 저인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얼마 전 퇴직하고 나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게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예전엔 회사라도 나가니까 서로 부딪힐 시간이 적었는데 이제는 집안 공기를 매일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어느 날부터 낚시를 자주 다녔습니다. 새벽같이 낚싯대 챙겨 나갔다가 며칠 뒤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낚시가 그렇게 좋아? 그러자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숨 막혀서 그래.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하던지요. 하지만 또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방에 있었고 저랑 남편 둘만 밥 먹고 있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숟가락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뭘?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원 못해. 생활비든 시험비든 끝내자.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자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언제까지야 대체? 애가 35이야. 저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어떡해? 세상에 내쫓으라는 거야? 남편이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호하는 것 같아? 서로 인생 망치고 있는 거지.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반박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저 역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이는 그날 방문 너머에서 조용히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늦게 물 마시러 나온 수진이가 말했어요. 나 나갈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딜 나가? 수진이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혼자 살아볼게. 나 때문에 엄마 아빠 싸우는 것도 싫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며칠 뒤 정말 수진이는 작은 원룸 하나를 구했습니다.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좁은 방이었어요. 냉장고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겨우 들어가는 곳. 짐 옮기는 날 저는 계속 웃는 척 했습니다. 혼자 살면 편할 수도 있어. 엄마도 자주 올게. 그리고 수진이가 없는 집에 돌아오는데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현관에 벗어놓은 운동화도 없고 방문 틈 불빛도 없고 집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를 훑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 일했던 작은 미신공장 사장님 번호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다음 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아직 사람 쓰세요? 몇십 년 만에 다시 미싱 앞에 앉게 됐습니다. 손은 굳었고 허리는 아팠지만 이상하게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우리 딸 월세랑 생활비는 내줘야 했으니까요. 퇴근길 버스 안에서 문득 창밖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웃을 수 있을까? 우리 수진이는 언제쯤 다시 웃게 될까요? 수진이가 집을 나간 뒤로부터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원룸에 갔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하더니 갈 때마다 방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작은 원룸 안에는 먹다 남은 편의점 도시락이 쌓여 있었고 빨래는 의자 위에 산처럼 올려져 있었습니다. 창문은 늘 닫혀 있었고 방 안에는 햇빛보다 컴퓨터 화면 불빛이 더 익숙한 느낌이었죠. 그래도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괜히 잔소리하면 더 움츠러들까 봐요. 엄마 왔어. 청소 좀 해도 되지? 그러면 수진이는 늘 미안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맨날 오지 말라니까. 엄마 힘들잖아. 저는 일부러 밝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힘들어? 엄마는 너 얼굴 보면 좋지. 사실 그 말은 반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 얼굴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예전엔 그래도 사람 사는 얼굴이었어요. 화장 안 해도 아직 젊었고, 웃으면 아직 어린 티가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눈밑은 늘 어둡고, 피부는 푸석하고, 사람 눈을 오래 못 마주쳐요. 무엇보다 희망이 사라진 얼굴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전에 일어나 버스 타고 가서 하루 종일 미싱 앞에 앉아 있죠. 젊을 때는 몰랐는데 58살 몸으로 하는 공장 일은 점점 더 힘들더라고요. 손가락은 늘 부어 있고 허리는 오래 서 있으면 펴지질 않습니다. 그래도 월세 보내야 하니까요. 수진이는 돈 이야기를 잘 안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고 더 외롭다는 걸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원룸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바닥에 널린 컵라면 용기 치우고, 빨래 개고, 냉장고 안 유통기한 지난 반찬 버리고 있었죠. 수진이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수험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수진이가 한참 책장을 넘기다가 말했어요. 나 이제 7급 말고 9급 볼게.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수진이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더라고요. 9급은 금방 붙을 거야. 내가 너무 높게 잡았나 봐.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잘 생각했다라고 바로 말했을 텐데, 그날은 입이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지금 시험 난이도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오랫동안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한 시간이 사람을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 저는 옆에서 다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면 할 수 있어.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팠습니다. 도대체 저는 언제까지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까요? 희망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서운 말이 된 걸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젊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회사 끝나고 회식 가는 사람들, 연인끼리 손잡고 걷는 사람들, 다 평범한 일상인데 이상하게 너무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수진이도 원래 저 속에 있어야 하는 아이였는데 왜 이렇게 혼자 멈춰버렸을까요? 얼마 전에는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에 나갔습니다. 예전엔 제가 제일 말이 많았어요. 우리 수진이 공부 잘한다. 우리 딸 공무원 준비한다. 괜히 그런 자랑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날은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자녀 이야기로 한참 떠들더라고요. 우리 딸 이번에 결혼해. 아들이 대출받아서 집 샀다더라. 손주가 어린이집 들어갔어. 저는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누가 제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요즘 뭐해?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저는 익숙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시험 준비해. 곧 잘 될 거야.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자랑스럽던 내 딸이 왜 이제는 남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이 나이에 다시 사회로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어쩌면 제가 죽을 때까지 수진이 뒷바라지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런데도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 마음이 원래 그런 걸까요? 포기하면 편해질 수도 있는데, 그 순간 정말 우리 딸 인생까지 끝나버릴 것 같아서요. 며칠 전 공장에서 미싱 돌리다가 갑자기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습니다. 피가 나는데도 멍하니 손만 보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급하게 웃었습니다. 아유, 이 정도는 괜찮죠. 그런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없어진 뒤에 우리 수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날 밤 먼 룸에서 돌아오면서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남았습니다. 엄마, 나도 언제쯤 웃게 될까? 저는 결국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모르겠거든요. 우리 모녀가 언제쯤 다시 웃을 수 있을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내일 다시 미신 공장에 출근하기 위해 잠에 다시 듭니다. 어디에 말 못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